첫 번째 하투는 이겁니다. 자, 얼마 전 우리 군사기지 4곳을 돌아다니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던 중국인 10대 기억하십니까? 경찰과 정보기관이 합동 수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중국인들이 무전기까지 지녔다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의 무전을 도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냥 취미생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인들은. 하지만 수사 당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수 촬영을 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DSLR 카메라, 휴대전화 외에 무전기 2대를 소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무전기를 소지한다?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 혹시 군의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요. 군부대 주파수 통해 무전 도청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갔던 곳 함께 볼까요? 자, 심상치가 않아요. 보면 공군 제10 전투비행단, 청주 공군기지, 여기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요. 오산 공군기지, 그리고 부산 작전기지, 그리고 인천 김포 제주공항. 이게 너무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만 방문을 했다라는 것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무전기까지. 자, 일단 법조인 좀 두 분께 좀 궁금한데, 검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많은 주진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수사 중인 지금 사안인데 무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전기를 소지한 부분도 소지한 부분이지만 이 방문한 장소들이 맥락이 지금 쭉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군부대랑 비행장을 촬영을 했고 또 주요 공항들을 또 다 가서 방문한 것을 보면은 저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 기밀을 빼낼 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측면이 좀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 대기업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빼낼 때는 연봉을 4배, 5배 주면서 중국으로 영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 방문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일종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간첩 활동한다고 광고하면서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다 관광객을 가장하거나 그런 것이고요. 나이가 10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어떤 군사 기밀을 빼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후적인 수사로는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뭡니까? 길에 휴지 버리지 말라는 조언을 해요. 휴지 버리다가 잘못 걸리면 생각 외로 엄청나게 큰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관광을 가더라도 그냥 가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경찰관이 멈춰서라고 할 때 그때 멈춰서지 않고 움직이면 큰일 난다. 잘못하면 발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에 가면 조심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아무리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호혜주의거든요. 남들 하는 대로 저희가 똑같이 대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어떤 제안을 다 받고 있으면서 우리의 군사시설이나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도 간첩법 개정 문제가 정말 간단한 쟁점이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북한에서의 어떤 북한 간첩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을 빼내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꼭 북한만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아니죠. 지금 너무 낮으니까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다 개정하기로 합의까지 다 되고 거의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간첩법 필요하다는 식으로 발언도 다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는지 갑자기 멈춘단 말이죠. 저는 이런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걸렸을 때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걸리면 사형을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서 걸려도 그 한계가 낮으면은 다 우리나라로 지금 마약이 잘못되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초당적으로 굉장히 강한 대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사후적으로 수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도 철저히 수사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드론이나 이런 소형 기기를 통해서 군사기밀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처벌 수위를 확 높이고 법제도 정비함으로써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들이 어떤 간첩 활동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에요. 양태준 변호사님은요? 예, 저도 저런 식의 이제 간첩 행위나 저런 식의 군사 시설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근데 사실 저게 지금 간첩법이 마치 뭐 북한만 돼 있고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저거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런 행위들은 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또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돼서 이미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사실 저거는 지금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을 때까지 왜 안보 구멍이 생기고 왜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런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허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군사 당국이나 저런 군 당국이 왜 저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보안 의식을 갖추지 못했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 분위기나 약간 안보나 치안이 조금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런 이틀 만에 또 촬영을 하다가 이제 뭐 저렇게 적발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런 안보 사범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굉장히 구속이라든가 좀 이제 구금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대로 초당적으로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를 해서 특히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10대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인 2명이 또 공군기지를 촬영하다가 체포됐는데요. 경찰이 풀어줬는데 또 가서 또 찍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또 풀어줘서 논란입니다. 알고 봤더니 부자지간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석방후 전투기 재촬영했던 중국인 2명이 부자 관계. 경찰 조사에선 아들이 비행기를 좋아해 찍었다. 촬영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했다. 근데 한번 붙잡혔다가 풀려났는데 또 가서 또 찍었다. 좀 비상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가고 또 갔어요. 근데 또 풀어줬습니다. 그럼 또 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중국통이 나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님, 뭐 이렇게 중국인들은 남의 군사시설에 관심이 많아요?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중국에서 그 10대를 보내서 저런 걸 하겠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뭐 무전기 주파수가 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자로 이렇게 부자인 관계에서 찍었던 것들은 별 중요한 게 없어서 전부 다 그냥 석방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기서 이렇게 찍는 정보보다 우리 저 국방 전문가들 또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게 정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예. 지난번에도 불법 선거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것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감한 시기에 제가 우원식 의장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왜 간접적으로 왜 한한령 하냐 문화 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서는 중국의 음악, 노래, 음식, 영화 다 드라마 다 본다. 너 중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한령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문화기로 굉장히 매력적인데 양국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중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밝혀야 되지만 괜히 한중 관계에 대해서 또 침성대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요.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가서 중국 군사시설에 접근해서 저렇게 했다. 또 경찰에서 한번 적발해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재촬영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외교는 기본적으로 호혜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너무 미온적으로 해왔어요. 안보를 저희가 얘기할 때 물새 틈 없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생기면 그걸로 끝장나는 게 안 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10대를 보내서 설마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어떤 순간의 방심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가서 느끼는 그 정도의 압박감은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런데 그 체포가 됐어요. 석방이 돼서 다시 또 그걸 찍었다. 이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되려 이거는 그 스파이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연히 와서 찍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면 자네들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이 맞는데,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뭐 국가수에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이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이것도 치열한 토론이 되면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부터 보시죠. 자, 검찰이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불응을 했습니다. 서면 조사 질문지를 발송했는데 한 달 넘게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시죠. 자, 이상직 전 의원 타이스차제 탄공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딸인 문다희 씨 부부에게 월급여 800만 원, 태국 체류 월 350만 원 등 2억 2,300여만 원의 돈, 이 대가, 금품을 지급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급여가 지급되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문다희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경제공동체로 판단했고요.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6번째 기소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자, 친문계 의원은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게요. 먼저 김우식 교수님. 네, 저는 그 역대 대통령, 특히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정치가 정말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충분히 저는 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함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저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서면 답변 다 기회를 줬는데 그걸 결국 안 했고, 뭐 더 좋다면 직접 가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묵묵부답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관계자들, 관련자들을 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결국은 관련된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재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믿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피고인 쪽은 또 무죄를 또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뭐 판단을 유보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표현 나왔습니다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불행하게 어떤 결말을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기소가 되거나 또는 가족들이 무슨 기소가 되거나 이런 전반적인 그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금도 이야기 나옵니다만 87년 체제 이후에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왕적 권력이 결국은 현직에 있든 전직에 되든 항상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는 걸 보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많이 뭐 수사를 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기소는 제가 볼 때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피고인으로서의 위치로서 저는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또 결백을 입증하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관건은 이
이상직 전 의원, 그러니까 중진공 죄송합니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해줬고 이상직 전 의원이 이 딸 부부에게 석연치 않은 급여를 제공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대가성, 뇌물로 검찰은 본 거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쟁점인데요. 박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왜 검찰은 늘 누군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서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정치 검찰이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검찰이 얘기하는 거 달라요. 원래 본인이 진술권도 있고 변호사로부터의 조력권도 있는 건데 4월 말까지 조서를 작성해서 보내겠다고 검찰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빼버리고 협조하지 않아서 그냥 기소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그게 좋은 것 같았지만 역풍이 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하는 게 결코 국민의힘이나 여기에 선거에 유리하지 않아요. 정서법이 있어요. 문다의 따님도 결국은 잘못하셔서 벌을 받아서 구속됐잖아요. 그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국민들 생각에는 과하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가족을 이렇게 털었던 것들에 대해서 과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김건희 씨는 왜 안 하고 왜 그러는지 형평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문다희 씨는 이제 구속은 되지 않았고 이제 예. 유죄가 선고됐죠. 이건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다라는 주장. 자, 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요. 이 사안을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국민 앞에서 되게 염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팩트가 나왔으면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법리를 떠나서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냥 정치 보복이라는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그 이상직 전 의원이 하는 회사잖아요. 태국에 있는 회사고. 그 회사가 이미 항공은 면허도 받지 않아서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도 몇 명 안 돼서 사람 뽑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직 전 의원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에 이력서를 보내서 무조건 뽑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대표이사 월급보다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보다 월급을 2배를 받는 임원이 어디 있으며 대표이사보다 월급이 2배였어요? 네, 그게 어제 수사결과 발표에 나온 부분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체류비까지 다 합쳤으면은 더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받는 월급보다 2배 이상 받는 상무나 전무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실제 일을 한 것을 보면 이메일 수발신 업무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이분이 게임 업계에 잠깐 근무하다가 갑자기 태국으로 가서 거기 있는 항공회사가 이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어떻게 알고 뽑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뽑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공무원이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까지 애들 보낸 학교까지 알아봐주고 하는데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사실관계가 나왔으면 통상적인 정치인이고 통상적으로 일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면 국민들께 머리 숙여서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게 재직 시에 발생됐다. 재직 시에 이게 발견됐다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로 탄핵당했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구조의 행위로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밝혀져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한마디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지금 현재 기소는 안 됐지만 김정숙 여사가 딸 문다혜 씨한테 계좌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을 했단 말이죠. 그 현금 출처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사실 특수활동비 외에 누가 현금을 따로 뽑아두거나 모아두거나 해서 5천만 원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재산 신고 과정에서 현금 5천만 원이 신고된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그 돈이 뚝 떨어져서 내려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실을 밝히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이지 이 부분을 딱 한마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치 보복이다, 황당하다. 그 팩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떠나서 법리를 떠나서 이 나와 있는 사실관계, 인정되는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차제에 또 이 문제 심층 깊게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